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제 15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 이어서 재산세 문제풀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51쪽이 되겠습니다. 문제 22번 살펴봅니다.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과 세율을 연결한 것이다. 옳은 겁니다. 1번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있는데 그 도시의 주거지역 내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입니다. 여러분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면, 농사를 짓고 있다면 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종합합산이 되게 되면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까지 0.2에서 0.5%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이 맞네요. 0.2에서 0.5%까지 적용한다. 그래서 1번이 이게 종합합산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시지역에서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에서 작용을 한다면 그거는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일반 건축물 중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 부속토지, 이 무허가 건축물이죠. 여러분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이 되니까 똑같습니다. 1000분의 2, 1000분의 3 역시 종합합산이 되는 거니까 0.2에서 0.4는 틀린 거지요.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의 보관용 토지입니다. 자동차를 도로교통법에서 위반하게 되면 그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를 견인해 가지고 보관용 토지로서 시설을 갖춘 토지, 이거는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합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0.2에서 0.4까지 적용합니다.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4.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요 사치성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1000분의 40을 적용하겠죠. 1000분의 40. 이거는 사치성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소지하는 개인 소유 목장용지로서 여러분 도시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데 목장용지가 있다면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입니다. 그리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되겠죠. 거기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0분의 0.7 분리과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2번, 23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당해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3번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 증설할 때는 계속적으로 1000분의 2.5에 5배를 적용한다. 계속적으로 틀렸죠?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대도시 내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했을 때는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만 5배 중과세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율은 1000분의 2.5인데요. 여기에 5배니까 100분의 500이거든요. 그러면 1000분의 12.5입니다. 즉 1.25%를 계속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만 이렇게 5배를 중과세하는 겁니다. 5년간만 5배. 다시 한번, 대도시 내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뭐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이든 공장을 신설 증설하게 되면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5배를 중과세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 있죠.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1000분의 2.5에 2배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고요. 3번. 거기 나왔네. C지역. 주거지역에서 인쇄 등 목적에 사용하는 생산 설비를 갖춘 공장용 건물은 1000분의 5로 한다. 여러분, 이렇게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물은요, 1000분의 2.5에 2배를 중과세하니까 1000분의 5를 중과세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다가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소유자와 함께 주택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산출한 세금을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같은 재산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6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 가격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종합합산은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는 게 아니죠. 시군구 관할구역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까지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7번입니다.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을 2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격을 그렇죠, 합산한 금액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개 중에서 2번이 틀렸고요. 24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거, 표준 세율이 적용되는 거, 지난 24회 때 출제됐습니다. 자, 여러분, 골프장용 토지는 얼마입니까? 1000분의 40이죠. 그죠? 사치성 토지가 되겠고,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자, 읍면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은 분리과세로서 1000분의 2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3번, 고급주택입니다. 여러분, 재산세에서는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고급주택이라 하더라도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0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주택은요, 농가주택이 되었던 일반주택이 되었던 고급주택이 되었던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4번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차고용 토지는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서 1000분의 2, 4번입니다.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4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5번입니다. 종합합산 대상인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서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까지 적용합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세율은 1000분의 40.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재산세법상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여러분, 재산세의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즉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10, 6억 원 초과일 때는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1번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한 세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입니다. 재산세 산출세액의 직전 연도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의 세부담의 상한은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3번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은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3번이 틀렸습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10, 6억 원 초과일 때는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박과 항공기는요,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제도가 없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5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재산세 신고 의무의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이 되겠네요. 여러분,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긴 사람은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누가 신고합니까? 공부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 수탁자, 이런 사람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죠. 한번 볼까요? 1번.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등지할 수도 있습니다. 2번.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위탁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틀렸죠? 수탁자가 신고합니다.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탁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재산의 소유권 변동.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공부상 소유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자는 누굽니까?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주된 상속자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지만 그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줄쳐요 등재할 수 있다. 이것이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다. 그런데 시험에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등기는 등기관이 하는 거니까 등재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27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지방세법상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겁니다. 매수계약자에게 납세무가 있는 국가 소유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원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 비과세가 되겠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내가 사겠다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로부터 유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한 매수계약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되는데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과합니다. 무료로 사용해야만이 비과세가 되겠지요. 3번. 법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러분 통제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민통선이 있잖아요. 민통선에서 군사분계선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지역이 통제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데는 전, 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전, 답, 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있다. 이런 거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런 임야에서 군인들이 사격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4번은 틀렸고요. 5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 기준을 현재 줄쳐요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은 비과세가 되겠고 1년 초과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전지구 안에 있는 임야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자연보전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가 되겠고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채종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량한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심는 임야를 채종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림은 시험장에서 나무 시험 목적으로 심는 것들이 시험림이 되겠습니다. 비과세가 되겠죠. 비상재해 구조용, 무료 도선용, 선교 구성용으로 사용되는 전마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역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지난 24회 때 출제가 됐고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요.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겠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는데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이 초과하지 아니한다. 1천만 원 아니 1천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미만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초과함이니까 10만 원이 초과하지 아니한다. 10만 원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일시에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틀렸죠? 이 재산세는요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거기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틀렸죠? 이건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으로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28번 문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4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경우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서류는 물납허가 신청서가 되겠죠.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물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역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일로부터 45일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 금액이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요. 1000만 원이 초과할 때는 1000만 원이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29번입니다.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그렇죠.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그러면 납기내 안 내면 뭐가 붙나요? 거기에는 가산금이 붙겠죠. 가산금 3%가 붙습니다. 2번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금이 2,000원 미만입니다. 이하면 틀립니다.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번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에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별장은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4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재산세입니다. 그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모두를 적용을 배제합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지난 이거 25회 문제인데요. 좀 까다로웠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낼까요? 수탁자가 내겠죠? 그런데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탁자가 신탁법에 의해서 숙탁자에게 신탁했습니다. 그러면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는 누가 낼까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죠. 그런데 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체납된 세금이 있다는 거 아니야? 체납된 세금. 신탁재산이 A 신탁재산도 있고 B, C 재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A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또 그러니까 위탁자가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에게 여러 재산을 신탁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 체납이 되게 되면 A 재산만 압류하는 게 아니라 A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다른 재산도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A 재산에 대해서 체납액이 있다면 이것만 압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산도 압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작년에 개정된 건데 5번이 틀렸습니다. 30번입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 10만 원 이하일 때는 틀렸죠? 토지분 재산세가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부가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토지가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가 되겠고요. 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부가 징수할 수가 없다. 틀렸죠? 수시부가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도 틀렸고요. 재산세 몰납을 허가하는 부동산가액은 매년 12월 30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틀렸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해야 한다 해서 전부 다 기역, 니은, 디귿이 틀렸습니다. 지난 22회 때 출제 문제인데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됐습니다. 31번입니다.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다 맞습니다. 맞고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디가 틀렸나 보세요. 4번이 틀렸습니다. 13개 지문 중에서 4번 지문이 틀렸는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틀렸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를 초과할 수 없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10을 초과할 수 없고 6억 원 초과일 때는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5번 한번 볼까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원래 주택법상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지요. 그러나 여러 가구가 살잖아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된 것은 1구의 주택으로 본다. 6번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납세지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된다.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2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6가지가 나왔는데 어떤 것이 틀렸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에 대한 세율은 과세 표준의 1000분의 2이다. 1000분의 2 맞나요? 틀렸죠? 맞나요 이게? 틀린 건데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 분리과세 공장용지는 1000분의 2 맞잖아요 이거. 그쵸? 맞고요. 2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틀렸죠? 틀렸어요. 주택은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게 틀렸고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몰납하려는 납부기간 10일 전까지 납세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몰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몰납을 허가하는 부동산가액은 과세기준 현재 시가에 의한다. 맞지요? 어느 거 틀렸나요? 6개 중에서 2번째가 틀렸습니다. 틀린 것은 1개가 되니까 2번이 되겠고요. 주택은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2분의 1,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분의 1을 납부하고요. 그러나 주택분 재산세가 납부하는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일시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1번에 틀린 건 4번이지만 13가지 지문 맞는 거니까 차분히 읽어보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시간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